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07 여러가지 방정식. 예, 여러가지 방정식. 깜짝 놀랐어요. 요거 바꿨거든. 바꿨더니 훨씬 한해서 보기 편하죠? 네. 네? 삐뚤음 해요? 예. 선생님 순간적으로 뒤돌아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희영하겠다. 네? 더 틀어야 됩니까? 이렇게요? 이렇게요? 됐나요? 네. 찍고 있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방정식 1페이지 들어갈 차례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여러가지 방정식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요. 중학교 때 우리 2차 방정식 배웠죠. 그 후수 과정으로 고차 방정식과 고차 방정식 이론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우리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연립방정식 하나 배웠죠?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가지 연립방정식에다가 부정방정식에다가 공통분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요. 고차 방정식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한번 소리내어 같이 크게 읽어볼까? 시작! 3차 이상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이라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고차 방정식은 주로 인수분해와 상관 방정식의 풀이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 특히 인수분해의 경우 고차 방정식은 최소한 2차까지는 필수적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에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도 있어야 풀이가 가능한데 고교 과정에서는 이것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까지 인수분해가 되면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더라도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이할 수 있게 된다.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울 땐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이렇게 배웠다면요. 고차 방정식도요. 인수분해가 기본이야. 우선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3차식 같은 경우 1차 이건 되게 좋은 경우인데 가끔 1차 2차에서 인수분해가 멈추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래도 괜찮다. 왜? 2차에서 인수분해가 멈추는 경우에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4차 방정식인데 1차, 3차에서 끝났어요. 그럼 우리 풀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 아직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에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있긴 있어요. 대학 과정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못 푼다. 결론은 뭐다? 고등 수학에서 나오는 고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는 무조건 되고요. 그 인수분해가 최소 어디까지도 된다? 2차까지는 되게끔 문제가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해야 되는 방법이 바로 뭐냐? 우리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한번 떠올려 볼까요? 효과적인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을 배워야겠지. 1. 공통인수 2. 인수분해 공식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도 배웁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뒤에 나온 세 가지 고등학교 거 5. 보호 2차식 6.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7. 상반식 이런 거 배웠죠. 바로 요 세 가지. 보호 2차식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여기에선 이제 방정식이니까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리게 될 겁니다. 요 세 가지가요 유독 많이 사용이 되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 하나 고르세요 라고 하면 사실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기차식이나 상반 방정식을 고차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을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 세 개를 다시 한번 복습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문제 보니까 4차 방정식을 풀라고 나왔네. 선생님이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니까 무조건 인수분해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딱 봤어요. 자, 중학교 때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되게 쉽게 나오죠. 근데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인수분해 공식으로는 되지 않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무엇을 떠올린다? 시작!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인수 없어요. 2. 인수분해 공식 있었으면 풀었지.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해당 없음.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해당 없음. 5. 보기차식. 보기차식이란
홀수창이 없는 4차식. 봤더니 이 홀수창이 없는 4차식 맞지? 와, 얘는요 무엇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할 거다? 복 2차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할 거예요. 즉 얘의 이름은 복 2차 방정식. 뭐 요 정도로 이름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이 복 2차식의 인수분해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김밥의 제곱 빼기 삼각김밥의 제곱. 김밥과 삼각김밥의 속을 잘 채워야 한다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김밥 그리겠습니다. 빼기 삼각김밥 그리겠습니다. 자, 앞에는 뭘 적는다? 불러 시작. x의 제곱. 뒤에는 9가 나오려면 3 이렇게 적죠. 자, 중간에 플러스가 들어가는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선생님은 마이너스부터 한번 넣어볼 거야. 마이너스. 예. 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기 쉽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꾸려면 지워야 되니까 마이너스 넣습니다. 앞에 있는 거 제곱 x의 4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플러스 9 모두 곱해줘.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런데 윗식과 아래식이 같아지려면 뒤에 뭐가 더 와야 되는 상황이다? 플러스 8x의 제곱. 이거는 이 뒤에 마이너스 삼각김밥의 제곱의 속을 채우게 적합해요? 부적합해요? 부적합해요. 그러므로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플러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너 자리에 플러스 한번 넣어봐야겠다.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라고 나왔습니다. 자, 윗식과 아래식이 같아지려면 뒤에 뭐가 붙으면 되겠다? 마이너스 4x의 제곱. 얘는 삼각김밥 속 채우기에 적합해요? 부적합해요? 적합하죠. 삼각김밥 안에 뭐 집어넣으면 되겠다? 2x. 예, 4x 아니에요? 2x 넣어야지만 제곱하면 4x 제곱 됩니다. 자, 그래서 합차 공식으로 풀 때 제곱 지우고 얘를 한번 뺏겼어야 하지만 우리는 이때 내림차순으로 뺏겼어야지 식을 한 줄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자,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시작!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됐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x만 부호 바꿔서 한 번 더 쓰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라고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자, 그리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 녀석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그럼 둘 다 뭐로 풀어야 돼? 근의 공식으로 푸셔야 돼요. 자, 짝수 공식 쓸 수 있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녀석과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결국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 혹은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 이렇게 총 몇 개의 답이 나오고 있다? 4개의 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4차 방정식은 최대 근이 많으면 몇 개까지 가능하다? 4개까지 가능한데 뿔마라고 적혀있지만 실제 답이 2개가 같이 적혀있지? 그래서 둘둘 4개의 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 2차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인수분해가 잘 되어 있는 학생한테는 되게 쉬울 거고요. 3단원에서 배웠던 인수분해가 약한 학생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야, 고차 방정식은.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은요, 중학교 때도 나오는 유형인데 고등학교 때도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요. 와,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4차 방정식이지. 얘만 없으면 그냥 답이 줄줄 나오는데, 그치? 얘 하나 때문에 우리는 얘를 전부 재구성해서 풀어야 돼요. 자,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보고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읽어요. 내 맘대로 붙인 제목이에요. 제목은 가로 둘둘 묶는다. 선생님은 이런 문제를 보면요, 이렇게 부릅니다. 가로 둘둘 묶는다 라고 불러요. 자, 즉 여기에 나와 있는 가로에 번호 한번 붙여볼까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붙였을 때 얘네들을요, 둘둘 커플을 지어줘야 돼. 짝 지어줘야 돼. 그런데 짝 짓는 기준은 뭐냐면 1차식의 개수가 같게끔 짝 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1번은 1차식의 개수 같게 만들려면 누구랑 만나야 돼? 1번은 4번. 예, 4번과 만나고 2번은 3번과 만나야겠죠. 자, 짝지어졌으면 적어줍니다.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이라고 짝지은 녀석을 전개해줍니다. 자, 2, 3번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 그리고 더하기 15는 0이라고 이와 같이 만든 후에 우리는 뭔 짓을 하냐? 여기에 똑같이 생긴 이 녀석을 치환을 합니다. 어떻게? A 이렇게 치환해 버릴 거예요. A 이렇게 A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서 전개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제곱 플러스 22A 플러스 7하고 15하고 곱하면 105 105에다가 15가 더해주면 120은 0이야 라고 이런 식이 나오네요. 자, A에 관한 2차 방정식 됐습니다.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뭐하고 뭐로 됩니까? 12하고 10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A 플러스 12, A 플러스 10 써줘야 되지. 근데 여기에서 식 하나라도 줄이려면 이제 A 대신 뭘 써주면 되겠다?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로 돌려서 써주면 한 줄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0은 0이라고 적어놓고 확인사살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뭘로 됩니까? 6,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6, x 플러스 2 적어주고 요 뒤에 있는 녀석도 확인사살합니다.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0은 0이라고 씁니다. 왜? 2차식은 근해 공식 이용해서 답을 낼 수 있으므로. 자, 그래서 답 내면 우선 x는 마이너스 6 혹은 x는 마이너스 2 혹은 짝수 공식 쓸 수 있죠?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나와서 요 세 번째 답은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돼서 답이 총 몇 개가 나오겠다? 4개가 나오겠다. 왜? 얘 몇 차 방정식이다? 4차 방정식이다. 자, 그런데 4차 방정식 답은 항상 4개만 나올까? 아니에요. 4차 방정식 답은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예, 2개가 나오는 경우, 예, 2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예,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4개도 나올 수 있어요. 즉 4차 방정식의 근은 4개 이하야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4차 방정식은요. 보통 하나, 둘, 셋, 넷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 근데 이런 그림이네. 근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근이 몇 개? 1개. 중근 하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쭉 근이 몇 개? 2개.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고 혹은 예 이런 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되면 근이 몇 개? 3개. 그리고 최대 많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돼서 근이 몇 개? 4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차 방정식의 근은요. 예, 4개 이하가 돼요. 특히 무슨 근? 실근. 되겠습니까? 물론 허근하고 중복되는 근을 하나하나 다 센다면 항상 4개일 거예요. 왜? 얘는 허근 4개인 상태거든요. 되겠습니까? 얘는 실근 2개에 허근 2개인 상태고요. 얘는 실근이 중복되는 근, 예, 중복되는 근 하나에다가 허근 2개인 상태. 얘는 중복되는 근 하나, 한 실근에다가 서로 다른 2실근. 얘는 서로 다른 4실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근은 중복되는 거 허근 이 기준으로 따지면 항상 4차 방정식은 근이 4개인데 실근 입장에서 따지자면 이제 근이 예, 0개, 1개,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더니 예, 오, 또 4차 방정식 인수분해야 돼요. 인수분해 잘 못하겠는데 이럴 때 떠올리는 개념이 뭐다?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인수 없어요. 2. 인수분해 공식 있으면 풀었지.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해당 사항 없음.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해당 사항 없음. 5. 복 2차식. 복 2차식이란 홀수차항이 없는 4차식. 얘 보니까 복 2차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1차, 3차 다 살아있어. 아닌데?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 뭐 아니면 뭐야?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아니면 3반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두 개를 같이 판단하시면 돼요.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식을 확인하는 게 편해요? 상반식을 확인하는 게 편해요? 상반식. 왜? 상반식은 어떤 특징이 있다?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룬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가운데 항 마이너스 7을 중심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나 봤더니 이뤄요? 안 이뤄요? 안 이루죠? 그래서 얘는 상반식은 아니야. 그러면 얘는 100% 뭐다?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으로 이 문제는 인수분해를 해야 해. 자, 그런데 인수정리를 한다라는 것은 x자리에 대입해서 0이 나오는 알파 값을 찾는다는 거고, 알파를 찾는 기술이 있죠? 그 기술 공식 한번 적어보도록 하자. 알파는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선생님이 가르쳤습니까?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최고차항 이렇게 쓰자.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요 숫자들 중에서 알파가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 알파를 찾기 위해서 작업해봅니다. 자, 저식 봤더니 최고차항의 개수는 1, 1의 약수는 1. 저식 봤더니 상수항의 개수는 6, 6의 약수는 1, 2, 3, 6. 와, 숫자 8개 나왔네요. 자,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얘 4차 방정식이죠. 우리 최소 2차까지 만들려면 알파 값 2개만 우선 찾아서 조립제법 써버리시면 돼요. 4개를 힘들게 다 찾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이게 5차 방정식이야. 그럼 우리는 몇 차까지 찾아야 돼? 얘 3개까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얘는 4차니까 몇 개까지 찾는다? 2개까지는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맘대로 고르세요. 저기 나와 있는 8개의 숫자 중에 필 꽂히는 대로 x자리에 뭐 한번 넣어볼까? 1 넣어볼까요?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플러스 1, 플러스 6. 얘가 0인지 0이 아닌지만 보면 되는데, 오, 0이네. 벌써 하나 찾았습니다. 자, 이번에 몇 넣어볼까? 3 넣어볼래요? 3 넣겠습니다. 81 마이너스 27, 97에 63, 플러스 3, 플러스 6. 얘가 0이냐? 라고 봤더니 요 녀석 계산하면 6, 7, 8, 마이너스 90이네요. 요거 계산하면은 플러스 90이네요. 얘도 0 나오네. 2개 찾았죠? 오. 여러분 숫자 되게 잘 뽑아내요. 예, 머릿속에서 암산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1과 3을 가지고 조립제법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조립제법 써보자. 4차, 3차, 2차, 1차, 상수. 자, x자리에 1 넣어봅니다. 1, 1, 0, 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0이라고 나왔고 한 번 더 갑니다. 자, 이번엔 x 자리에 3 집어넣습니다. 1, 3, 3, 9, 2, 6, 0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저 조립제법 식을 보면서 이 4차 방정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겠네요. x-1, x-3,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얘 확인 사살해야지.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뭘로 됩니까? 2, 1 이렇게 되네요. 결국 이 식은요. x-1, x-3, x 플러스 2,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얘하고 얘 합쳐서 복호 동순으로 답 쓸 수 있지. 원래 답을요. x는 1 혹은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걸 수학자들은 연필심 아끼려고 x는 플러스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돼 라고
복부로 쓸 수도 있어요. 혹은 x는 4 혹은 x는 마이너스 2라고 총 몇 개의 답을 낼 수 있다? 4개의 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입니다. 잘 할 수 있죠? 예. 인수분해를 잘 공부를 하셨고 숙제를 하셨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필기 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 있는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유형. 예,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얘 인수분해 하래요.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자, 시작. 효과적인 인수분해 방법 1. 공통인수 아니야. 2. 인수분해 공식 아니야. 3. 낮은 차수 문자로 정리 아니야. 4. 동차식일 때는 어느 한 문자 아니야. 5. 보기차식. 보기차식이란 홀수창이 없는 4차식 아니야. 자, 이제 남아있는 건 인수정리 플러스 조립제법과 상반식밖에 없죠. 그래서 상반식부터 반드시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얘 상반식인지 확인해 보세요. 맞나요? 맞죠? 가운데 항 17을 중심으로 88, 11 이렇게 개수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요런 식을 보고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상반 방정식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인수분해를 가르칠 때요, 상반 방정식과 상반식 두 개를 같이 나란히 정리해 줬었지. 맞아요? 상반 방정식은 어떻게 풀라고 가르쳤어요?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 상반식은 어떻게 인수분해하라고 가르쳤어요? 가운데 항의 차수로 묶는다 라고 했어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양변을 x의 제곱으로 나눌 수 있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적습니다. 가운데 항의 차수로 나눈다 방정식은요, 묶는 게 아니라 나눠서 푸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뭐로 나눈다? x의 제곱으로 나눈다. 불러봅니다. 시작!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7 플러스 x분의 8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은 0.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식을 잘 풀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자,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다?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라는 숫자가 들어있다는 거,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즉, 저쪽에 보이는 요 부분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에다 2만 더하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된다. 두 번만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에다가 2만 더하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된다. 한 번 더.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에다가 2만 더하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된다. 왜 얘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요,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 식, 8로 묶은 x 플러스 x분의 1에 관한 내림차순식으로 이 식을 적어야 하는데, 이때 뭐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x의 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7을 뭐와 뭐로 나눠버려야 됩니까? 2와 15로 나누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x의 제곱에다가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2, 요거 세 개를 합쳐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요렇게 쓰고. 자, 이제 요 물결문이 나와 있죠? 요 녀석을 가지고 8배의 x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써주고, 이제 남은 찌끄레기 상수 뭐 하나 남아 있습니까? 15 남은 걸로 요렇게 써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구조를 바꾸고 나니까 얘 자체가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 된다. 물론 여기서 막, 야, 이거 치환해서 풀어야지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예, 복잡한 식엔 치환을 써야 되는데요. 치환은 어때? 바꿨다가 다 푼 다음에 도로 원래대로 돌려야 되지. 치환은요, 쉬운 문제 사용하게 되면 식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쓸지 안 쓸지 판단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안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5, 3, 15. 5하고 3 더하면 8 나오니까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5,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3은 0이야 라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맨 처음에 이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뭔 짓을 했냐면 x의 제곱으로 나눴지? 맞아?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원래대로 4차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x의 제곱을 곱하셔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는 곱하는데 즉 x 두 개를 여기에 곱해줘야 되는데 x 하나는 얘를 줄 거고요. x 하나는 얘를 줄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식을 쓸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돼? 내림차순으로 쓰면 시작! x의 제곱 플러스 5x 여기 x를 곱하니까 5x 되지. 하지만 얘는 x 곱하면 1이 되니까 2를 뒤쪽에 써주셔야 돼요. 위치를. 자, 이 녀석도 내림차순으로 시작!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그리고 판단합니다.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해 공식 쓰면 되겠네요. 자, 불러봅니다. x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4 혹은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4 이래서 최종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1 혹은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라고 이렇게 답을 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이요, 예, 결론 내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그 쉬운 거 하나 배우면서 정말 문제 많이 풀지 않았니? 예, 문제집 하나 푸는 데만 개념편으로 풀고 유형편으로 풀고 정말 문제 100문제 넘게 나왔을 거예요. 그 2차 방정식 하나 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뭘 배웠다? 고차 방정식을 배웠어요. 그것도 유형 총 4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 4종류를 딱 몇 문제씩 풀고 이걸 넘어가는 거야? 한 문제씩 풀고 이걸 넘어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방정식보다 여기 쉬운 문제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요. 즉 여러분은 이 한 문제의 무게감을 느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한 문제 상반 방정식이라는 걸 중학교 때 배웠으면 아마 문제집에 최소한 100문제씩은 들어있었을 거란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고등학교의 현실이에요. 너무나도 배울 게 많아서 선생님들이 보통 이거 한 문제 풀고 자 이제 너희들의 능력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상반 방정식 문제 너희들의 힘으로 푸는 거야.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중학교와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에 있는 개념집을 20번 읽고 이 하나를 완벽하게 알아두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하나가 완벽하게 너희 것이 된다면 문제집에 나오는 모든 상반 방정식 문제 다 풀 수 있을 건데 이거 하나가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어설픈 한 페이지처럼 흩어서 그냥 쓱 하고 지나간다면 여러분은 상반 방정식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손도 댈 수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집은요, 그냥 문제집 한 권이네, 뭐 두께도 뚱뚱하고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한 권의 문제집은 중학교 문제집의 10권 분량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치열하게 공부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9차 방정식 다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 배운 다음에 뭐 배웠어요? 2차 방정식의 이론을 배웠어요. 그 이론 중에 뭘 배웠냐면 여러분 이런 거 배웠어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되게 중요한 거랬지? 수능시험에 단 한 해도 안 빼놓고 매년 출제되는 유일한 개념 중에 하나라 그랬죠? 이제 우리 고차 방정식 배웠어. 뭐 배우겠습니까?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러분이 1단원, 페이지는 몇 개 안 되는데 선생님이 1단원은 정말 오래 가르쳤죠? 자, 그 1단원을요 완벽하게 공부한 학생이라면 고차 방정식, 뭐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다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요 요 표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밑에 당구장부터 좀 작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3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와, 이 3차 방정식은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요. 그러면 우리 알파, 베타, 감마를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제일 쉽게 만드는 방법은 이걸 겁니다. x-알파, x-베타, x-감마는 0이라고 만드는 게 가장 손쉽게 만드는 방법일 거예요.